나라는 곧 이름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구월산 도사는 경고했다. 정신이 사라지면 나라도 사라진다.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경계에 서 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잠든 백성이 깨어날 때 산이 먼저 흔들린다. 사람들은 보통 역사는 위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왕이, 권력이, 지도자가 움직일 때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월산 도사는 다르게 말했다. 잠든 백성이 깨어날 때 산이 먼저 흔들린다. 이 문장은 평범한 예언이 아니다. 그는 백성의 각성을 말하며 그 움직임이 먼저 산을 흔든다고 했다. 왜 산인가? 왜 하늘도, 도시도 아닌 산이 먼저 흔들린다는 것인가? 한국에서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다. 조선왕조가 풍수를 따를 때도 산의 기운을 읽었고, 독립운동가들이 은신하던 곳도, 스님들이 묵언 수행하던 곳도 모두 산이었다. 그리고 산은 백성을 상징한다. 보이지 않지만 거대하고, 움직이지 않지만 지탱하고,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는 존재. 구월산 도사는 그 산이 흔들린다고 했다. 누군가 흔드는 게 아니라 산 스스로가 깨어나 흔들리는 것. 그건 민중의 각성이며 묵묵히 참아오던 존재들의 일어섬이다. 우리는 이미 그 징조를 경험했다. 2016년 수백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을 때 그 장면은 마치 산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거는 듯했다. 그리고 도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진짜 지도자는 백성이 먼저 걸을 때 따라 나오는 자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잃었고, 언론은 말을 바꾸며, 경제는 불안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 혼란 속에서 오히려 조용히 깨어나는 이들이 있다. 30대 가장이 회사에서 잘리고도 다시 거리에서 창업을 시작하고, 청년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밤중 키보드로 공부하며 미래를 바꾼다. 노인들이 골목에서 나눔 냉장고를 채우고,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투표를 가르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들이 지금 한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 그리고 도사는 말한다. 산이 흔들릴 땐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진동은 온 나라에 울린다. 지금 당신 주변의 누군가도 조용히 깨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대단한 구호 없이, SNS에 자랑 없이 자기 삶을 다시 쌓는 중일지 모른다. 예언이란 건 번개처럼 번쩍이며 오는 것이 아니다. 글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뿌리처럼 먼저 느끼는 자들만이 알아차린다. 구월산 도사가 본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다. 잠든 백성이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세상을 흔든다. 그건 혁명이 아니다. 폭동도 아니다. 이건 의식의 지진이다. 그리고 그 진동은 지금 당신 안에서도 시작됐을 수 있다. 진짜 전쟁은 칼이 아니라 말로 온다. 구월산 도사는 말했다. 진짜 전쟁은 칼이 아니라 말로 온다.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고개를 갸웃했다. 전쟁은 무기와 군대로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나 도사가 말한 전쟁은 총도, 칼도, 포연도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다. 그는 예언했다. 입이 칼보다 날카로워지고 말이 사람을 찌르기 시작할 때 그 나라는 내부에서 무너진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뉴스를 켜면 사실보다 프레임이 먼저 보인다. 댓글을 보면 정보보다 분노가 먼저 전염된다. 진실은 하나지만 해석은 10개. 그 10개는 서로를 적으로 만든다. 도사는 이를 말의 전쟁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념, 지역, 세대, 성별, 이제는 취미까지도 분열의 도구가 된다. 너는 그쪽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 편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다. 구월산 도사는 이 흐름을 가장 위험한 징조로 보았다. 칼은 외부에서 오지만 말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이 말은 곧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말들은 TV 뉴스가 되고 유튜브 영상이 되고 밈이 되고 결국 사람의 가치관이 된다. 누군가는 말한다. 요즘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 하지만 도사는 반대로 말했다. 조심해야 할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가볍게 소비되는가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말이 너무 많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는 매일 정보라는 이름의 소음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왜곡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그 순간 전쟁은 시작된다.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말은 진영을 만들고, 진영은 혐오를 만들고, 혐오는 결국 공동체를 해체시킨다. 이 전쟁의 무기는 너무 익숙하다. 키보드, 말줄임표, 밈, 익명성, 그리고 무관심. 도사는 경고했다. 이 전쟁은 누구도 죽이지 않지만 모두를 다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말의 끝에서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이웃을 믿지 못하고 가족과도 정치 얘기를 피하고 스스로를 침묵 속에 가둔다. 그것이 바로 말로 시작된 전쟁이 가져오는 폐허다. 하지만 도사는 절망으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 전쟁의 유일한 방패는 진심이 담긴 말 한 줄이다. 댓글 하나, 위로 한마디, 다른 의견을 듣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이 말의 전쟁을 멈추는 저항이 된다. 지금 당신이 쓴 말 한 줄이 누군가에게 칼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도사는 마지막으로 남겼다. 말의 전쟁을 끝내는 건 가장 조용한 말이다. 백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빛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9월산 도사는 말했다. 백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빛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의아해했다. 백이바이? 조선시대 흰옷 입던 그 민초들의 복장 말인가? 지금 이 시대엔 정장과 유니폼, 브랜드 로고가 당연한 시대인데, 하지만 도사가 말한 베개는 그저 옷의 색깔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의 혼, 말 없이 견디는 자들의 상징, 희망을 잃지 않는 조용한 저항이었다. 일제강점기, 왜 백이민족이라 불렸을까? 그들은 힘이 없었다. 무기도 없었고 목소리를 내면 처벌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대신 색으로 말하기로 했다. 흰색, 깨끗함, 단정함, 그리고 꺾이지 않는 중심. 그 흰옷은 삶이 아닌 정신을 입은 옷이었다. 그리고 도사는 예언했다. 흰옷은 흙에 찌들고 빛을 잃어도 다시 그 빛을 꺼내는 날이 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백의를 입지 않는다. 그러나 백의의 정신은 여전히 조용히 살아있다. IMF 때 가진 걸 다 내놓고도 차분히 줄을 서던 사람들, 코로나19 초기 국가 시스템보다 먼저 자율 방역을 실천하던 시민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질서를 만들고 아픔을 나누고 침묵 속에서 공동체를 살려낸 그들이 바로 백의를 입은 자들이었다. 백의는 상징이다.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다. 복종이 아니라 존엄에 대한 선택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도와 경쟁, 노이즈가 지배한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것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 그러나 도사는 말했다. 백의는 소리 없이 이긴다. 흙 속에서 피는 꽃은 향기로 말한다.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장애인을 태우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어떤 이는 폐지를 줍는 노인의 손에 따뜻한 음료를 건넨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트렌드가 되지 않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 땅의 정신을 지키는 의식이다. 그게 바로 백의가 다시 숨 쉬는 징조다.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백의는 패배의 옷이 아니다.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은 자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옷은 다시 빛을 찾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 백의가 당신의 내면에 숨 쉬고 있다면 당신도 이 시대의 조용한 전사일지도 모른다. 젖은 땅에서 자란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9월산 도사는 말했다. 젖은 땅에서 자란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도사는 불가능 속에서 깨어난 의지를 본 것이다. 물이 스며든 땅, 희망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진창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오르는 불빛, 그 불빛은 거세지지 않아도 누구보다 오래 타오른다. 대한민국은 그런 땅이었다. 전쟁의 폐허, 나라 없는 백성, 세계 최빈구, 세상 누구도 이 나라에서 기적이 일어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땅에서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쌀 한 줌으로 5 식구를 먹였고, 아버지는 굳은 손으로 국가를 일으켰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젖은 땅이 생겼다. 이번엔 청년 세대의 마음속이다. 학자금 대출, 비정규직, 주거, 불안, 고립된 인간관계.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고 말하지만
도사는 그 안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불꽃은 눈에 띄지 않는다. 광장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붙잡는 표도 아니다. 그들은 혼자 공부하고 혼자 창업하고 혼자 버티며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있다. 누군가는 AI로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시골에서 농사를 시작한다. 또 누군가는 세상의 속도를 거부하고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도사는 그것이 불꽃의 징조라 했다. 비에 젖은 장작은 쉽게 불이 붙지 않지만 한번 타오르면 오래간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그 장작이다. 희망을 많이 듣지 못한 세대, 희생만을 배우고 살아온 세대.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작고 단단한 불이 자라고 있다. 그 불은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를 태우며 새로운 질서를 밝힌다. 도사는 말했다. 이 불꽃은 세상이 다 졌다고 할 때 홀로 살아남는다. 그 말은 이 시대의 불꽃은 말 많고 소란스러운 공간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물든 마음에서 피어난다는 의미였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들이다. 대기업에 가지 않아도, 해외를 떠나지 않아도, SNS에서 빛나지 않아도 그들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사람들이다. 불꽃은 크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도사는 마지막에 말했다. 이 불꽃은 언젠가 횃불이 되어 세상을 이끌 것이다. 검은 봉우리 위로 흰 매가 날아오르면 시대가 전환된다. 9월산 도사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문득 이렇게 말했다. 검은 봉우리 위로 흰 매가 날아오르면 시대가 전환된다. 그 말은 마치 시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전환의 예고가 숨어 있었다. 검은 봉우리는 무엇인가? 도사는 그것을 질식한 권력의 상징이라 했다. 무언가가 너무 오래, 너무 높이 쌓여서 그 아래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구조일지 모른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한다. 하지만 썩은 물은 스스로 썩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움직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도사가 말한 검은 봉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자들의 언어였다. 기득권, 관성, 부패, 그리고 두려움으로 똘똘 뭉친 봉우리. 그 위로 긴 매가 난다는 건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가 가장 위태로운 꼭대기에 도달해 새로운 방향을 연다는 뜻이었다. 그는 말했다. 흰 매는 스스로 깃발을 들지 않는다. 다만 하늘을 가를 뿐이다. 여기서 흰 매는 지도자이되 기존의 지도자와는 다른 존재다. 그는 영웅처럼 떠들지 않는다. 군중을 휘어잡는 선동가도 아니다. 그는 묵묵히 시대를 가로지르는 자, 말보다 행위로 움직이는 자, 광장보단 골목을 걷는 자다. 도사는 흰 매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이름 없이 시작하고 사람들 속에서 자라고 결국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에 시대의 하늘을 바꾼다. 우리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만 관심을 둔다. 누가 더 말 잘하고 누가 더 논리적인가에 집중한다. 그러나 도사는 경고했다. 진짜 전환은 선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감흥에서 온다. 흰 매는 시대가 부를 때 날아오른다. 그리고 그 부름은 항상 가장 조용한 곳에서 들린다. 그는 무대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 옆자리, 버스 안, 작은 가게 안, 혹은 온라인의 어딘가. 흰 매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움직이다가 시대를 넘긴다. 우리는 너무 자주 크고 화려한 것만 바라본다. 카리스마 있는 말투, 압도적인 이미지, 잘 짜인 스토리텔링. 그러나 도사는 말한다. 새 시대를 여는 자는 결코 자신을 위해 날지 않는다. 그는 다만 바람이 불기에 날아오를 뿐이다. 그 말은 지금 이 시대 어디선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누군가가 곧 날아오를 것이며 그 순간 한국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다. 당신은 그 흰매를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가 누구인지보다 그가 무엇을 향해 날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른다. 하나의 국기는 둘로 나뉘고 다시 하나로 불붙는다. 9월산 도사는 말했다. 하나의 국기는 둘로 나뉘고 다시 하나로 불붙는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조차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국기가 나뉜다는 건 분열이요. 불붙는다는 건 전쟁인가? 아니면 다시 하나 되는 통일의 예언인가? 도사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말없이 국기 모양의 나무십 하나를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 보이며 말했다. 찢어진 적이 없는 건 다시 붙을 수 있다.
한반도는 70년 넘게 찢겨 있었다. 하나는 총을 들고 다른 하나는 손을 들고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린 채 버텨왔다. 분단은 정치적 구조인 동시에 정신적 상처다. 우리는 남북의 긴장을 뉴스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에는 잊혀진 가족, 뒤바뀐 정체성, 그리고 익숙해진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구월산 도사는 말했다. 국기는 형태가 아니라 기억이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였던 기억이 살아있다면 국기는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회복의 불, 통합의 불, 새로운 정의를 향한 불꽃이다. 지금 우리는 남북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넘긴다. 통일은 너무 멀다고 말하고 북한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사이 분열은 더 깊어진다. 하지만 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분단은 북쪽에서 시작되었지만 회복은 남쪽에서 먼저 깨어난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먼저 통일을 외치라는 의미가 아니다. 분열을 끝내는 연습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라는 뜻이다. 도사는 둘로 나뉜 국기를 이념의 싸움으로만 보지 않았다. 남과 북뿐 아니라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도시와 지방, 가진 자와 없는 자, 그 모든 균열을 하나의 국기 안에서 봤다. 그 국기는 태극기일 수도 있고 한반도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도사가 진짜로 본 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국기였다. 그 마음이 둘로 찢긴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국기를 단지 벽에만 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사는 희망을 남겼다. 불 붙는다는 말은 소멸이 아닌 점화된火를 뜻한다. 두 조각의 천이 불꽃 하나로 다시 봉합되는 순간 그 불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불이다. 우리는 여전히 갈라져 있다. 그러나 그 갈라진 틈에서 서로를 향한 불씨가 살아남아 있다. 기억하자. 하나는 찢어졌지만 그 찢어진 자국 위로 다시 뜨거운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리고 도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둘로 나뉜 기억이 다시 하나로 불붙는 날, 이 나라는 새롭게 깨어날 것이다. 이 나라는 이름보다 정신으로 남을 것이다. 구월산 도사의 마지막 예언은 너무도 짧고 조용했다. 이 나라는 이름보다 정신으로 남을 것이다. 제자들은 물었다. 스승님, 정신이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도사는 고개를 들어 하늘 한 점을 가리켰다. 그 하늘은 이름이 없지만 모두가 그것을 기억한다. 진짜 나라도 그래야 한다. 대한민국. 우리는 그 이름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언제, 어떤 의미로 우리 가슴에 새겨졌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사는 묻고 있었다. 지금 당신이 부르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경, 헌법, 국호, 국기, 대통령. 그것이 나라의 조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도사가 말한 정신으로 남는 나라란 그 모든 틀을 넘어 사람들의 내면에 살아있는 신념이었다. 그 신념은 기록되지 않는다. 법전에도 없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IMF 때 금반지를 내놓던 사람들, 세월호 이후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던 시민들, 코로나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던 국민들, 도사는 그 순간들을 정신의 국토라 불렀다. 이 나라는 많은 이름을 가졌다. 조선, 대한제국, 남한, 한국, 코리아.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오래 남을 건 고통 속에서 서로를 붙잡은 기억이다. 침묵 속에서 정의를 지킨 손, 절망 속에서도 웃음을 내준 마음이다. 도사는 말했다.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 갈등과 분열, 무관심 속에 흔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도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고만 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정치인의 연설에도 없지만 어디선가 혼자 책을 읽는 청년이 있고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노인이 있으며 아직도 타인의 슬픔에 귀 기울이는 이웃이 있다. 그들이 바로 이 나라가 이름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이유다. 국가는 사라질 수 있다. 이름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은 계승된다. 기억되고 다시 타오른다.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 한 줄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그들이 잊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영원히 깨어 있을 것이다. 과연 나라란 이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지켜낸 마음일까요? 9월산 도사의 말처럼 이 나라는 정신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당신 안에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시대의 기록은 지금 우리 손으로 씁니다.